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토요일 예상을 도와주실 분이죠. 변함없이 민병철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객관적으로 토요일 편성은 인기 마필들의 근소한 우세 편성이 많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보여지는데 민병철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편성 강도를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토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나, 이변이 별로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후반장에는 한두 경주 살짝 이변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2주차 서울 경마에서도요. 전반적인 편성 강도 및 흐름은 지난주 1주차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포진해 있는 상태감 좋아진 복병 전력도 충분히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이번 토요 경마 박진감 넘치는 몇몇의 레이스가 있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량이 이제 엇비슷한 그런 조건에서는 전개상의 이점이 있는 그런 마필들의 선전까지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어떤 전개 펼치더라도 경주거리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는 9번 KT스타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앞선과의 선두권 경합을 피하는 내선에서의 열린 공간의 선입전 기대가 됩니다. 초반, 중반, 코너 돌기 전까지 힘 한 배 잘할 7번 금화발리오스도 주로가 가벼운 컨디션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3번 위즈런이 일단은 전개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라는 부분 강조해 보겠고요. 김동수 기수와는 인마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 마필 같습니다. 위너스 글로리에 대해서는 김동수 기수가 그만큼 잘 알고 페이스 조절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8번마 위너스 글로리의 우세를 좀 응원해 주고 싶은 경주고요. 모래 안 맞는 자리로 전개를 펼치겠죠. 내재 능력이 좋기 때문에 1700m 이번에 두 번째 도전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힘과 근성의 우위를 다시 한번 선보일 6번 미소왕자 주목을 해주셔야겠고요. 이제는 중거리에서도 충분히 기대 가능성과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1800m 거리 이미 1월 달에 우승했던 거리죠. 조성공 기수 한 장, 7번 더센 챔프의 선정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레포트 경마 1부에서는 홀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짝수 경주를 풀어드리는데요. 첫 번째 풀어드릴 경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6등급 마필들 3세마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아직까지 잠재력 평가가 다소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흔적을 보인 마필 중에서 가능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번마
아니죠. 3번마 천지성공. 직전 경주 2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선두권이 무너진 경주에서 입상을 했는데요. 그 경주거리가 1000m였습니다. 이번에 경주거리가 1200m로 늘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민병철 위원은 과연 또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재능력을 만개하지 못한 실전 변화 무색하는 6등급 마필 간의 1200m 레이스입니다. 자, 눈에 확 띄는 마필 한두가 있죠. 직전 데뷔전 입상 차지한 3번 천지성공입니다. 자, 작년도 히트 시순말이었죠.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입니다. 자, 데뷔전이 좀 늦었어요. 이 주행 검사를 3번 만에 통과한 말인데요. 데뷔 이전에 우전지 파잉으로 약간 병력이 있었던 여파인 듯합니다. 드디어 지난 2월 13일 날 데뷔전을 치렀고요. 당시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에 선두 빠른 선행마가 있어서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갔던 페이스에서 내측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 마지막에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아주 위력적인 한 발의 능력 유감없이 발휘한 말입니다. 거구의 마필에 상당히 힘이 좋고요. 직선에서의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까지 겸비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최단 거리 가벼운 주로 추입으로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능력 보였는데요. 이번 경주 직전 대비 경주 거리 1200, 200m 늘었고요. 초반 선두권 지배 나가는 특출난 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직전보다 페이스가 느립니다. 우승을 위한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평가합니다. 바로 3번 천지성공이고요. 자, 7번 환상의 도약입니다. 분명 초반 밀어나가는 선두가당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작년 데뷔전이었죠. 10월 31일 경주 당시 3착을 했을 때 자, 2선 가담하는 스피드를 분명 보였던 말인데 최근 경주에서는요. 다소간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고 초중반 느슨한 중위권 전개 마지막에 끝걸음만 살짝 보였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6번 웰빙 스토리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라면은 요 7번 환상의 도약 거구의 마필답게 라스트 한 발 충분히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겠고요. 이 49조에서도 이찬호 기수로 기수 교체하면서 이 7번 환상의 도약의 실전 변화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자, 6번 웰빙 스토리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유일하게 선행마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 자, 당시에 그 황금박쥐란 말 내치게 보내놓고 2선 외곽에서 응수하는데 상당히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보강된 가운데 시종 약간 좀 경합성 선두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도 제법 끈끈함을 보였죠.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단독 선행까지 치고 나설 수 있는 찬스입니다. 뚜렷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죠. 6번 웰빙 스토리의 선행 1승 기대치 가능하겠고요. 자, 10번 몬스터 퀸. 연속된 늦발로 인해서 항상 후미 늦추입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걸음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걸음을 끝걸음 남겼는데 자, 이번에 3월 2일, 3일, 9일, 10일 4번에 걸쳐서 연이어 출발 연습을 단행하면서 이번에 출발 조금은 매끄러워지지 않을까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10번 몬스터퀸도 출발만 잘 나와준다라면은 직선에서 한 발 역습을 가할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네, 역시 이제 3번마 천지성공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편성이죠. 직전 경주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종반 탄력에서는 상당한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조건상으로는 유리해 보인다. 순발력 초속 부분에서는요. 1번마 전설의 검객 게이트 2점에 초반 순발력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지구력으로는 설사 순간적으로 선행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결승점까지 그 선두력을 버텨내기는 좀 버거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민병철 의원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6번마 웰빙 스토리, 7번마 환상의 도약, 애호각의 10번마 몬스터퀸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이긴다기보다는 선두권이 몰락할 경우에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도전 세력으로 평가되는 편성입니다.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8마리의 간촐한 편성입니다. 뚜렷한 선행만은 없어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편성의 호기를 만나서 기습 선행에 성공하면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복병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4경주는 6등급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 대거 출전한 레이스입니다. 또한 악병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출발 악벽, 그리고 모래 민감한 마필. 자, 역시 아직 신예 마필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치가 덜 된 가운데 늪발 악벽이나 모래 민감 악벽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씩 변화된 면모를 보이는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뚜렷한 선행마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과거 1번 해같이 빛나리가 선행으로 한번 레이스를 이끌었지만 최근 들어서 출발 악벽 완화되고 밀어나갈 스피드 좋아진 6번 스타올릭이 무리 없이 선두권 진출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거 기름득발 악벽까지 있었단 말이죠. 2번 룰즈 실전 거듭될수록 발주 능력이 향상되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 내측 게이트 2선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3번 아름다운 순간 역시 직전 데뷔 4전째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면서 단거리 가능성을 보였단 말인데요. 이 3번 요 아름다운 순간은요. 모래를 맞으면 좀 뒤처지는 모래 민감 악벽이 있습니다. 초반에 전개에서 앞선의 마필에게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이 중요하겠죠. 자, 5번 비바 플라이 2014년 8월에 부산 22조 마방에서 데뷔했단 말인데요. 작년 8월 달에 상습적인 출발 불량으로 2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늪발 악벽이 심각한 말이었어요. 5번 요 비바 플라이. 이번에도 얼마만큼 출발이 매끄럽게 나올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스타올렉입니다. 작년 6월 데뷔 후 늪발 악벽 주행 불량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직전에 데뷔 7전째 황골탈퇴한 경주력 보이면서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한 말이에요. 당시 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밀어나가는 중속도 확연히 향상됐고요. 그 경주에서는요. 경주 초반 김옥성 기수의 젠틀장이란 말이 무빙, 선두 강탈한 그야말로 앞선이 어수선한 선두권 흐름에서도 6번 스타올릭은 차분하게 2선 자리 잡고 최적 레이스를 펼쳤고 입상을 차지했죠. 근데 이번 경주는요. 아예 초반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6번 스타올릭이 선두권까지 장악해낼 수 있는 전개 유리한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번 룰즈입니다. 작년 11월 달 데뷔전에서는 출발 때의 기름 늪발, 이어진 12월 경주에서도 늪발로 경주를 망쳐버렸습니다만 실전 거듭될수록 발주 능력이 향상되면서 직전에 매끄러운 출발이 이루어졌고요. 이 직전 당시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튀기는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앞선의 마필들에게 모래를 맞아서 다소간 초중반 전개에서 뒤처졌어요. 하지만 직선 외곽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 여력 상당히 좋았죠. 4착을 했던 말인데 자, 이번에 2번 룰즈는요. 모래 민감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망사 눈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자, 모래 민감한 부분 어느 정도 대비하고 나온다는 거죠. 5번 비바플라입니다. 작년 12월에 과천 24조 마방으로 이적한 말이죠. 데뷔 후 16전을 뛰는 동안 단 한 번의 이착 내 입상도 없는 부진형 마필이었고 상습적 출발 불량으로 정지 처분도 받았던 말인데요. 최근 서울 이적 이후에 두 차례 경주 출발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밀어서 외선 붙여나가는 중속이 향상된 가운데 직선주로 위력적 한 발의 취입 능력을 보이면서 연속된 착승권 성적을 보였죠. 직전에 충분한 가능성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요 5번 비바플라이는요. 출발 때 스타트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초반에 잘 나오느냐. 그것이 그야말로 입상을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자, 3번 아름다운 순간은요. 이 모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자,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및 전개가 중요한데 직전에 조성건 기수가요. 그래도 모래를 덜 맞는 2선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당시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충분한 단거리 기대 가능성 보였고 이번에도 다시금 호흡 잘 맞는 조성건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출발 악벽이 완화됐고 이제는 매끄러운 출발과 초반
선두장 스피드까지 겸비한 6번 스타올릭. 이번에 전개까지 유리한 입상 유령마가 되겠고요. 자, 늦바락벽은 없어졌고 모래 민감성 완화를 위한 망사 눈가면 착용으로 좀 더 안정화된 주행 자세 및 종반 한 발 역습이 가능한 2번 룰즈와 얼마만큼 출발이 잘 나오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종반 한 발 결정력은 상당히 좋아요. 어차피 이번 경주 편성이 앞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5번 비바플라이의 종반 한 발 취입 가능하겠고요. 모래 안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점 라스트 한 발 3번 아름다운 순간까지 결과적으로 악벽 떨쳐내고 이번에는 단독 선행까지 전개 유리한 6번 스타올릭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 사실은 기량차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편성이고요. 특히 어려운 부분은 어느 마필이 선행 나갈지 모릅니다.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꼭 선행 찬스야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스타올릭도 지난 경주에 조금 순치가 되고 보완된 초속 중속을 보인 것이지 그 전에는 뭐 그렇게 매끄러운 이탈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난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 2번마 룰즈 요 마필이 그래도 조금 더 편성의 호기 면에서는 좋은 호조건을 만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제가 이제 좀 비인기 마필 중에서 새벽 훈련의 변화 폭이 컸던 마필, 요 마필을 한 필 언급을 해드리자면 8번마 드림맨입니다. 8번마 드림맨은 지금까지 9전을 뛰었고 3세 안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는데요. 새벽 훈련 시에 상위군 미러클 러버는 국산 5등급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게 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과 병합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목놀림, 주행 자세 이 부분에서 뚜렷하게 지난다라고는 변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 모습을 보인 마필들이 실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뭐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점점 나아지면서 경주력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8번마 드림맨은 관심을 좀 기울일 마필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 암말들의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가 최근에 이제 흔적을 보인 상승세 마필들에게 주목이 되는 편성이긴 한데 역시 기량차는 크지 않다. 전개상으로도 주목을 덜 받지만 좀 관심을 기울일 마필도 숨어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민병철위원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꾸준하게 실전 좋은 능력 보이고 있는 5등급 암말들 간의 1300m 레이스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우승 이후에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나서는 말도 있죠. 전반적으로 레이스 흐름, 초반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게 잔잔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선에서 응설 마필에게도 충분히 역습의 기회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이후에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말, 게이트 안쪽에 3번 슈퍼 라이언과 이 8번 드리모스 정도가 선두권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태 마필 2선 중위 그룹에서는 10번 최고 비술과 외측에 12번 슈퍼엔젤, 과거에는 이제 2선 선입전을 많이 펼쳤단 말이죠. 내측에 있는 2번 무패공주, 과거에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고, 결과적으로 3번 요 슈퍼라이언을 필두로 2번, 10번, 12번 말은 두텁게 2선과 3선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번 최고 비술입니다. 직전 경주 현등급 1200거리 2차 입상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상승세에 불을 지핀 마필이에요. 작년 9월 20일 날 1200 레이스에서 전 구간 내측 기댐 악벽으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을 정도로 이 경주 중에 기댐 악벽이 항상 관건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기대막벽을 제어해 주는가가 입상을 위한 최대 관건이 되는데요. 직전에 요 10번 최고비술은요. 입상 시에 당시 빠른 선행마였죠. 류난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내선 차분한 이선 전개를 끌어냈고요. 직선 구간에서 역시 내측 외측으로 기다려낸 악벽을 당시 이상혁 기수가 적절하게 채찍으로 제어를 해주었고 종반 근성 있는 끝걸음으로 입상에 성공한 말이죠. 당시 결승선 지나서 여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이번에 훈련 시 기대막벽 승치에 만전을 기한 만큼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 거리 기대치가 있는 말이고요. 자, 3번 슈퍼라이언. 이 작년도 6월달 데뷔전 참패 이후에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 복귀해서 뚜렷하게 힘들어찬 경주 능력을 보였고요. 드디어 직전 2월 13일 경주 데뷔 3전째 출발 이후 뚜렷하게 향상된 선두 장악 스피드를 바탕으로 초중반 여타의 선행마와 선두 경합성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도 직선에서 한결 업그레이드된 끈기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 5등급 승급 전에 직전보다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대신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전개 찬스를 맞이한 말이죠. 3번 슈퍼 라이언이 되겠고요. 자, 12번 슈퍼 엔젤. 이 출발 후에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를 분명 갖춘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중반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직전에는요. 1번 게이트 배정받아서 오히려 해가 됐다라는 평가예요. 당시 초반 전개를 풀어나가는데 다소간 내측 갇히는 바람에 원하는 전개를 초반에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직선에서 외곽 빼서 올려붙였는데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요 슈퍼엔젤은요. 최외곽 12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초중반에 내측에 갇혀서 자, 초반 전개를 불리하게 펼쳐낼 일이 없죠. 외곽에서 감아서 전개 2, 3선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것이고요. 자, 2번 무패공주는요. 이미 1400m까지 극복해낸 강단형 마필이에요. 최근 걸음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 경주는 최단거리 레이스에 당시 후미 누추입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요.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 거리입니다. 직전에 보여줬던 마지막 직선에서의 걸음이라면 이번에 늘어난 거리 2번 요 무패의 공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기대막벽 승치에 만전을 기했고요. 직전에 단거리 중반 압도적 우수한 결정력으로 입상한 10번 최고빗을 늘어난 1300m 경주에서도 기대치를 높게 가져볼 수 있겠고요. 승급전 나서지만 내측 게이트 배정에 단독 선행이라는 달콤한 그런 장점이 있죠. 이 3번 슈퍼라이언의 선행 1승. 외곽 감아서 이번엔 내측 갇히지 않고 외측에서 자유롭게 전개 펼칠 12번 슈퍼엔젤과 직전부터 뚜렷하게 다시금 변화의 기지개를 켠 2번 무패공주 늘어난 거리 중반 역습. 자, 결과적으로 10번 최고빗을 이번 1300m 거리 기대막벽 승치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한 충막급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6경주 전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개상으로 보면 인코스에서 3번마 슈퍼라이언이 수월하게 선행을 장악할 경우에 1300m 이미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면 3번마 슈퍼라이언을 놓고 상대마들을 전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과 10번마 최고비슬이 지난 경주에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반에 여력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 1200에서 1300m로 경주 거리가 늘었다면 이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선택을 거꾸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주로 컨디션으로 봐서는 말이죠. 선행마를 놓고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번마 최고빗을 보다는 3번마 슈퍼라이언 게이트 인코스의 순발력 발휘가 가능한 3번마 슈퍼라이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추리를 해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경주면 중반부입니다. 그러면 1, 2, 3, 4, 5경주에 선행마들이 어느 정도 선전을 했는가 주로 컨디션을 판단할 근거는 결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조금 더 추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미리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노트를 해놓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주교차 오경주입니다. 1등급 마필들 1400m 핸디캡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다 드러났습니다. 전개 상황의 변수가 좀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순발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 한 3필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장악한다면 그대로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겠고, 필요 이상 압박을 받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면 동반몰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경주로 전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민병철 위원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풀어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이트 유불리, 내측이냐 외측이냐, 그리고 질축성이 선행이냐 선입이냐 추입이냐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제주 1400m 거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제주 1400m의 출발 지점은요, 1코너예요. 코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마필 또한 선행마에게 절대적으로 레이스 전개가 유리하게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겠고요. 자, 안쪽에 1번 반향입니다. 직전 경주 1200m 레이스였죠. 늦발을 했어요. 초중반에 정말 답답하게 중후미권에서 전개를 따라갔는데 이 직선에서 스퍼트 시점 분명히 올려붙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결국 뭐 앞선의 빠른 말들, 선두권을 장악해낸 마필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죠. 근데 이번 경주 늘어난 1400m 거리입니다. 분명 늦발하지 않으면 이 마필은 2선 가담하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요. 이번 경주가 물고 튀는 습성이 강한 선행마 3번 백산수, 7번 대승만찬, 6번 일대천하 이 3두의 선행마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 선행마들을 초반에 넘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설 필요도 없죠. 보내놓고 2선 펜스 붙여서 내측에 차분하게 내선 전개가 가능해진 편성이에요. 이미 현 등급에서 1월 16일이었죠. 1610m 장거리까지 입상으로 극복해낸 뚝심형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적정거리 출전에 1번 게이트 호조권을 받았습니다. 1번 반향 최근에 출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자, 3번 백산수입니다. 데뷔 후 100% 입상을 구가하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신예 마필이죠.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직전 경주는요, 당시 1200m 레이스 출전에 3향1호라는 말에 시종 압박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끈기를 발휘했죠. 자, 이번 경주 내측 게이트 배정 외곽의 7번 대승만찬이 선행 대항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물고 튀려는 습성이 강한 3번 백산수가 선행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1400m 레이스 선두 장악에 나설 첫 도전이지만 선행으로 유리하게 펼쳐낼 3번 백산수 주목을 해주셔야겠고요. 7번 대승만찬입니다. 이 역시 최근에 3연승 발군의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 능력 상승세가 정말 뚜렷한 말이에요. 그동안 다수간 출전 주기가 좀 길긴 했었는데 이번에 2주 만에 정상주기 출전하고요. 과거 그 경합피한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탁월한 결정력을 발휘할 정도로 선행 선입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말입니다. 상승세 다시 한번 이번 승급전에서도 이어나갈 7번 대승만찬이고요. 자, 4번 안개비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 선입 따라가면서 2선 따라가면서 1200거리 3착을 했는데요. 역시 내측 게이트 배정에 2선 전개가 가능해진 만큼 4번 안개비까지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뭐 전력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 경주가 민병철 의원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3번마 백산수, 6번마 일대천하, 7번마 대승만찬 이 세 필의 순발력이 좀 빠릅니다. 3번마 백산수는 직전 경주에 선두권 공략에 나서고 압박받고 2위였는데요. 이 대승만찬 같은 경우도 이기고 싶으면 선행을 고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필이 경합을 벌이지 않고 줄서기로 진행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이제 궁합이 맞는 조합이냐 아니냐 이 부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객관적으로는 선행 갔던 마필이 선행 못 가고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데 그럼 모래 안 맞고 조금 거리 손해를 보더라도 애곽으로 붙여서 병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뛰어보기 전에는 미리 예측하는 부분은 좀 난해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주에서 3번마 백산수와 7번마 대승만찬
두 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긴 한데 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이 과연 어느 마필이 될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 경주로 보고 있는데 민병철 위원도 1번마 반향의 이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죠. 저도 1번마 반향 그리고 역시 인코스 2번마 필승불패 두 필이 요 틈새를 좀 공략해 줄 수 있는 마필로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주입니다. 1400m 혼합 스타 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4번마 선파이터. 지난번에는 애곽 13번 게이트에서 순발력을 발휘하고 1300m에서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주거리가 직전 경주보다는 100m가 늘어나긴 했는데요. 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해 보이는 편성이거든요.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역시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권이 가장 긴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종반 근성과 뚝심을 겸비한 말에게 입상을 허용하는 거리죠. 또 이번 서울 8경주는요. 서울 9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서울 9경주도 혼합 4군 편성인데요. 자, 별정 B형 경주, 레이팅 구간별 차등이 들어갑니다. 자, 기존의 레이팅 점수에다가 성별, 연령별 차등이 있고요. 기존의 수습기수 감량까지, 자, 그러한 변수까지 함유된 이번 8경주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출발 이후에 8군의 선행마죠. 이 4번 썬파이터가 이번에도 무리 없이 단독 선행을 질주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측에는 2번 축하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보강된 말이죠. 내측 2선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에서는요. 8번 스노우 카리스마 데뷔 초에는 늦발 주행 불량기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난 1월 3일 경주에서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가운데 선두 가담 우승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도 외곽에서 2선을 형성할 것입니다. 네, 내측 1번 왕의대로 아무리 밀어도 초반이 좀 발동이 늦게 걸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항상 후미에 젖어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내측에서 2, 3선, 3선 이하의 후미권에서 선두 레이스를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축하입니다. 직전 2월 27일 경주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출장 중 기순악마, 박마로 인해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어이없게 취소된 마필이었죠. 또한 지난 작년 11월 달에 반복적 기대막벽으로 인해서 주행 심사를 처분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대막벽이 뚜렷하게 순치된 가운데 지난 1월 30일 경주에서 첫 입상에 성공한 말입니다. 직전에 취소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4번 썬파이터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선행을 편하게 나서는 조건에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미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까지 선행 1순 우승 경험이 있어요. 동거리 입상 경험이 있다는 거죠. 자, 직전에는요. 포화주로 가벼운 주로 컨디션의 혜택도 톡톡히 누리면서 외산 편성의 1300m를 선행 1순 2착 입상하는 결과를 거두었는데요. 자, 이번에 1400거리 이미 우승했던 거리죠. 단독 선행 2점 전개가 다시 한번 좋아진 말이죠. 8번 스노우 카리스마입니다. 데뷔 초에는 늦발 그리고 주행 불량기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지난 1월 3일 경주에서 선두 외곽 적극적 선입전으로 첫 승을 달성했던 말이에요. 근데 직전에 불량주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3, 4코너 코너링 시 모래 맞고 전개가 살짝 뒤처지는 그런 면모를 보였고요. 결국 직선 구간 늦추입 입상 실패 고배를 마셨는데요.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 상대적으로 외곽 게이트 배정이죠. 이 4번 선파이터 보내놓고 외선 따라갈 텐데 외측 2선 자리 잡고 모래 덜 맞는 자리로의 전개가 이번 경주 입상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1번 왕의대로입니다. 출발 이후에 순간 가속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발동이 늦게 걸려서인지 항상 직선 구간 후미에서 늦추입 결국 끝걸음의 여력만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 말인데요.
최근의 경주거리가 모두 1200m 이하의 단거리였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거리를요 1400m 출전합니다. 이 마방에서도 의도적인 1400m 출전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는 기대 막벽이 완연하게 순치됐고 직전에 취소된 그런 아쉬움, 컨디션은 문제 없으니까요. 이번 축하 이번에 1400 거리에서도 내선 2선 열린 공간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입상한 자리 기대치가 높고요. 역시 단독 선행이라는 무기 무시할 수 없죠. 4번 썬파이터의 선행 1승. 직전 모래 맞아서 살짝 뒤쳐졌지만 이번에 외선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2선 전개 8번 스노우 카리스마. 드디어 1400에 출전하네요. 1번 왕의대로 마지막 한 발 역습까지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전개 유리하고요. 내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펼칠 컨디션도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2번 축하의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선행은 4번마 썬파이터가 주도할 것을 알면서도 2번마 축하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마 썬파이터는 상대 마필들이 봤을 때 4코너 돌고 직선주로 중반, 결승점 이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그 타이밍, 격차를 좁혀가고 저 마필의 능력을 제압하느냐 이렇게 작전을 좀 구사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4번마 썬파이터가 지난번 편성에서는 사실 견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더 받는 마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포커스가 4번마 썬파이터한테 맞춰진다는 부분. 이게 직전 경주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번마 썬파이터를 중심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4번마 썬파이터가 선행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지금 9마리 경주에서 4코너 돌 때 격차가 어느 정도 벌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역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변수는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한번 추리를 해볼 필요는 있는 재미있는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8경주 4번마 썬파이터의 처리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이 될 듯 합니다. 민병철위원회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민병철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마필길의 경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경주와 분할된 경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상승세, 또 최근에 약간의 기복, 그렇지만 기본기는 좋은 마필, 이 마필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측되는 편성 같은데요. 과연 어떤 마필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선택을 해 줄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서울 경마에서는 그 방송 추천 경주와 그러니까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에서 모두 적중의 성과를 이루어드렸습니다. 물론 1호 경마에서는 그 1등급 경주 시프레드 캔, 베스트런 36배짜리 주력으로 잡아드리면서 최고의 기쁨을 메인 승부에서 안겨드렸는데요. 지난 토요 경마에서는 7경주 방송 추천 경주였죠. 슈퍼스타트의 카이젠 포스 정확하게 한 방으로 적중해드리면서 당시 단통 승부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아니었나 봅니다. 지난주 또 제주 경마에서는 1경주 15배짜리 중배당 적중도 이루어드렸는데요. 이번 주 토요 경마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4등급의 1400m 레이스입니다. 레이팅 구간별 차등을 두는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자, 과연 이 별정 B형 경주의 수혜자,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유사한 레이팅이라면은 아무래도 감량을 받는 안말이겠죠. 이번 경주에서 안말은요 2번 슈퍼라이트닝과 10번 구트유인데요. 자, 이번 슈퍼라이트닝은
최근에 그 강한 상대의 빠른 페이스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2선 최적의 레이스 연속된 입상을 일궈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거리가 1200m, 1300m. 자, 이번 경주는요,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 4번 아르고사랑의 정도인데 보내놓고 2선에서 내측에서 가장 경제적인 레이스가 보장된 입상 유력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6번 인디러너 직전에 불량주로의 1300m 레이스 당시 극강의 선행마 썬파이터가 이끄는 페이스 말려들어서 제 능력 발휘 못했는데요. 과거 1번 게이트 배정의 선행 1순 1400m를 극복해낸 전력이에요. 물론 이번 경주 4번 아르고 사랑니와 초반 선두 자리 다툼의 강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앞선에서 직전보다는 좀 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겠고요. 7번 위너 레드입니다. 직전 경주가 이세마 특별 경주 강한 상대 만났죠.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4착을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출전 약간의 병력이 있었는데 컨디션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역시 마지막 한 발 몰아붙이는 결정력 상당히 우수한 마필 7번 위너레드 공백 이상 없어 보이고요. 자, 10번 구투유 역시 앞말이기 때문에 유사한 레이팅, 자 어플릿한 타마필과 레이팅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이 2kg 내려갔습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주 여건은 좋아졌어요. 작년 봄에 상당히 좋은 능력 보이다가 최근 정체된 걸음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상태감 뚜렷하게 회복한 만큼 10번 구투유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충만은 저도 현장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2번 슈퍼라이트닝을 중심에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단통 승부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한 방으로만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이 구경주 단통 승부로 서울 구경주 방송 추천 경주 최고의 환수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주 단통으로 과연 할 만큼 압축이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죠?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진행합니다. 경주입니다. 17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량차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전개상으로도 좀 믿을 만한 그런 안정감을 주는 마필은 없고 능력상으로도 분명히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되는 마필은 없기 때문인데요. 민병철 위원은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등급 능력 상승세 마필들 대거 출전했습니다. 경주거리 1700m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발 이후에 코너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두 선입형 마필에게 눈길 가는 경주예요. 자, 과연 선행마 어느 말이 나갈까? 3번 터치 플라잉 혹은 11번 삼바 페스티벌, 안쪽에 1번 라운볼라벤, 이 3두가 유력시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1번 라운볼라벤입니다. 최근에 1700m 또한 1800m 중거리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일단 전개가 상당히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직전은 물론 선두 외곽 2선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지만 그 전 경주를 보면요, 출발 이후에 초반 서두르지 않고 후미에 있다가 뒷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무빙 선입전 펼치면서 입상을 일궈낸 전력이죠.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자재로 풀어나갈 수 있는 1번 라운볼라벤, 호흡 잘 맞는 페로비치 기수 다시 한번 기용입니다. 자, 3번 터치 플라잉입니다. 직전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도 상당히 절전을 펼친 말인데요. 이 당시 기본적으로는 이 마필이요, 초반 선두 가담하는 스피드 또한 선행 능력까지도 갖춘 말인데, 자, 직전에는요 초반 전개에서 완전히 후미로 밀려났고요. 종반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한 채 아쉬움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절시부심 내측 게이트 배정에 자 절대적으로
그 데이터로 보면요. 이 3번 터치 플라잉이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았다고 봅니다. 자, 단독 선행 또한 발주 훈련까지 연일 시행하면서 직전에 좀 아쉬움 만회하려는 자,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3번 터치 플라잉입니다. 자, 4번 어거스트 러시입니다. 직전 경주 장기 휴양 이후에 두 번째 경주에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에 잘 뛰었던 말이에요. 작년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도 출전했던 말인데 지난 봄에였죠. 폐출혈 2회 발생으로 출전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공백 기간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 1월 달에 복귀 후 직전 경주 2월 20일 경주 1200거리였지만 과거의 전력을 뚜렷하게 회복한 가운데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번에 중거리 도전인데요. 스피드와 스태미나 모두 고르게 겸비한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1700m 거리 첫 도전에서도 무리 없이 극복해낼 전력 4번 어거스트 러쉬가 되겠고요. 자, 6번 블루 가디언 역시 한동안 1700m, 1800m 중거리까지 연투를 이어갔던 능력 상승세의 말이었는데 지난 11월 달에 대상 경주 출전 이후에 약간 하향세를 걷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출발 이후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에도 실패하면서 좀 전개를 어렵게 풀어내고 있죠. 이번에 훈련 시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는 앞선에 밀어나가는 그 시종 외곽 전개,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무너졌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밀어나가는 이선 가담 스피드도 있고 중거리에서는 이미 검증 완료된 말이고 이번에 뚜렷한 회복세 보이는 6번 블루 가디언까지 입상 가능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순발력 부분에서 3번마 터치 플라잉이 순발력 발휘를 해도 되는 편성이고요. 예고학에서 11번마 삼바 페스티벌이 선행을 장악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래를 맞고 계속 적응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이 8번마 스타브닙인데요. 물론 직전 경주와 이번 경주를 놓고 보면 상대들이 강해졌다. 그런데 이 강해진 부분은 또 감량으로 보상을 받았을 때 경주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미리 선입감을 갖고 이 마필은 되고 이 마필은 좀 약하고 이렇게 정해놓으실 필요는 없고 조금 탄력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다시 보고 추리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1번마 라온볼라벤 같은 경우도 56.5kg의 부담 중량이라면 그렇게 상대마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능력 우위 마필은 없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의 입상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민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재민이 1등한 것은 소문이 나서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축하 전화를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잘하면 또 그 다음 주도 잘하겠지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부담감도 있고 지난주 잘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1등을 이어가야지 이런 욕심이 드는 순간 항상 정해진 초심을 약간씩 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다잡아 보고 싶어 하는 경주 11경주입니다. 왜?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서 이번 경주는 꼭 적중을 좀 이끌어낼 경주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나머지 경주들도 추천 경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송에서 선택한 경주는 11경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A의 경주들을 조금 관심을 더 많이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번 경주는 1700m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할 마필이 어느 마필이 있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8번마 듀스 인디 쿱입니다.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는 3번째 정도, 4번째 정도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출발은 좋았습니다만은 채찍으로 독려하는데도 중속에서 워낙 빠른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7위권, 8위권까지 밀려서 마지막에 여력만 남기고 입상에 실패를 하는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경주거리가 1200m의 와우캐시 레이스를 주도하는 편성이었고, 이번에는 경주거리 1700m에 8번나 듀스 인드 쿱이 선두권을 장악해도 할 말 없는 그런 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성이 달라졌다. 이 부분에 8번나 듀스 인드 쿱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냐? 7번마 무후대제, 요 마필이 선행이냐? 아니면 9번마 바람이 분다, 요 마필이 선행이냐? 객관적으로는 7번마 무후대제, 요 마필이 먼저 선행을 장악할 것이고요. 9번마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5번마 모델라인이 최근 모습을 보면 중간에 한번 휘감기를 시도합니다. 무빙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휘감아서 선두권까지 가세를 하고 지난번에도 선행 강탈한 후에 졸전을 펼쳤는데 작전을 이번에도 그렇게 펼친다면 7번마 무후대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7번마 무후대제가 선행이라면 1700m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번마 바람이 분다, 요 마필도 곧바로 선입장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새벽 훈련 시에 파워감이라든가 주폭,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많았던 마필 중에 한 필이에요. 9번마 바람이 분다. 그래서 8번, 7번, 9번 세 필 정도로 압축을 하고 적중을 이끌어낸다면 투자 가치 면에서 아주 높은 배당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한 경주로서 매력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재민 추천 경주까지 마쳤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3번마 천지 성공, 10번, 7번, 9번, 6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6번마 스타올릭, 2번, 3번, 5번, 7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3번마 슈퍼라이언, 10번, 12번, 7번, 2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4번마 선파이터, 2번, 8번, 1번, 5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번마 라운볼라벤, 3번, 4번, 11번, 6번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4번마 안개비, 1번, 3번, 7번, 6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편성 강도죠.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이 우세한 편성이냐, 아니면 기량차가 없고 전개 상황이 상당히 까다로우냐, 이런 부분이 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거의 그 부분은 조합이 되든 안 되든 많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팬 여러분들 보면은 마번 위주로만 이렇게 적어 오시는데 편성 강도를 먼저 적어 오시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빠뜨리지 않아야 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